안녕하십니까. 김관영 도지사 취임 1주년 도민과의 대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고 계신 분들도 조금 계시겠지만 제 고향은 이곳 전북 전주입니다. 이 진행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리의 무게만큼 어떤 부담감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지요. 민선 8기 취임 1주년, 지난 1년 동안 전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희망할 어떤 전북의 변화는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오늘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80만 전북 도민을 대표해서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된 도민 대표 200분이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0분 동안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원자분들에게 어떤 분야를 좀 궁금해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싶으신지 미리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이슈를 몇 가지 추려서 오늘 김관영 도지사님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주실 김관영 도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도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쁜데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1주년 맞이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마련해 주신 방송 3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도지사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 1년이 1년 같지 않고 뭐 어떻게 짧게 느껴지셨어요? 좀 길게 느껴지셨어요?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사실 저를 도지사로 세운 이유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전북 경제를 좀 살려내라. 그리고 우리 전북인들의 자존심을 좀 살려달라. 이런 명령이었다고 생각하고 도지사로서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전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위 분들이 많이 합니다. 처음에 서울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야, 전북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뭐 새만금의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전북인들이 특별자치도도 되고 뭔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고 계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이 어렵게 생긴 변화의 이 기조를 어떻게 잘 이어갈 것인가 또 속도를 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가 참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게요. 물론 취임 1주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도지사님과 도민들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JTBC 전주방송과 또 KBS 전주방송 총국 또 전주 MBC 문화방송 3사가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한 것은 네. 도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네.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약간은 좀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도민들과의 대화에 임하실 생각이신가요? 먼저는 솔직한 대화를 좀 하고 싶고요. 뭐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도정을 하면서 느낀 거 또 있는 그대로를 우리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앞으로 또 도움을 좀 청할 것은 청하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사님의 얼굴을 지금 뵙는데 네. 별로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니 긴장돼요. 긴장되십니까? 자, 저희가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관심 영역과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질문을 현장에서 받게 될 텐데요. 혹시 도지사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질문들 쏟아질지 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뭐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 예. 현장에 오면 항상 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 도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중요한 자리 앞두고서는 보통 그 참모들, 비서진들과 예상 질문 막 뽑아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연습도 네. 하시던데 혹시 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엄청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예. 사실 내용이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들이 얘기했을 때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로 사실 위주로 약간 드라이하게 답변들을 많이 만들어 와서 네. 그냥 더 이상 뭐 예행 연습 이런 거 하지 말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자, 김관영 도지사 취임 1주년 기념 도민과의 대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전하면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온 지난 1년. 전북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큐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 확정, 도시재생사업 공모 전국 최다 선정, 완주수소 특화 국가첨단 산업단지 신규 지정과 같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든든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갔던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이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60개사 유치 성공, 여기에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산업 기업들의 집중 투자는 지역의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상 첫 9조 원 시대를 열며 희망의 돛을 올린 전라북도. 2024년 특별한 변화를 앞둔 전라북도. 소통과 협치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라북도의 꿈을 이뤄온 김관영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북의 눈부신 내일을 함께 고민해봅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지사님이 취임 이후에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 유치 관련인데요. 사실 도지사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민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오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칭찬이 많을까요? 쓴소리가 많을까요? 뭐 그래도 이 부분은 칭찬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아마도 뭐 기업 유치는 한다고 많이 하는데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좀 굉장히 떨어진다. 아마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다 감안을 하시고 네, 네. 한번 정말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민들은 희망의 변화를 느끼셨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서 우리 도지사님께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체크무늬 조끼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콘텐츠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8년차 청년 사업가 유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도지사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이 지역에 좀 본보기가 되고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께서 후보이실 때부터 이렇게 핵심 공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전북 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라는 그 내용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게 전북 지역에 기업 이윤 추구나 아니면 지역 인재 그리고 기타 지역의 이제 조건들이 기업의 유치에 좀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언론 등을 통해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던 거는 도지사님께서 임기 내에 목표하셨던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이뤄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득한 기사들을 좀 보았는데 이제까지 전북 내에 기업 유치가 조금 어렵다고 많이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결과물을 내신 비결이나 이런 노하우 그리고 어떤 조건들로 진행이 되었었는지 좀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 임기 내에 사실 이 도내에 대기업 유치하겠다는 거는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네. 지금 희망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노력하셨는지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약으로 대기업 임기 내에 대기업 5개 이상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더 잘 되게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공약은 했지만 당신 도지사 되면 내가 기업 가지고 전북 갈게 라고 얘기한 대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대기업 30대 대기업 임원들 거의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2번, 3번도 만났지만 그분들 만나면 첫 일성이 그러지요. 내가 왜 전북에 가야 되냐? 전북에 갔을 때 내가 뭐가 좋은지 경남, 경북, 전남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업 유치하는데 좀 활용하자라고 했고 저희가 도청에 있는 공무원 500명과 기업 전북에 있는 500개를 연결해서 1대1로 전부 매치를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일주일 단위로 파악하자. 그리고 파악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담팀을 도청 내에 20명으로 구성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200건 정도가 접수돼서 해결하고 있는데 기업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에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오염물질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사전 예고를 합니다. 저희가 한 달 뒤에 2달 뒤쯤 고쳐놓으면 그 이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에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시에 가서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기업들의 부담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노사정 문제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과제인데 저희가 한국노총과 오랜 대화 끝에 신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냈고 협약을 했는데 이건 정말 17개 지자체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것에 같이 해준 한국노총 우리 전북본부 권기봉 제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청년층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콘텐츠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 이 문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자리
경제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주요한 목표일 텐데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늘고 또 경제도 민생도 좀 좋아지고 인구도 유입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 이동원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그 전라북도가 향후 2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기업 유치 그리고 뭐 스타트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기업 유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기업 유치라는 걸 최우선 과제로 이제 삼았을 때는 굉장히 상당 부분 그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공약이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았을 때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 주실까요? 네, 사실은 공약을 내세울 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는 말을 제가 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약이지만, 이 공약을 제가 전면에 내세워서 소위 죽자 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늘려서 반드시 기업 유치하는 것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쌓은 경험이 결국은 성공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가 지금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설득을 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몇 번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단념하지 않고 제가 끊임없이 그 실패한 기업도 더더욱 설득해서 반드시 전북으로 제가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를 한번 주시면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뛰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다는 말씀이 좀 와닿았고요.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님과의 연관 키워드를 생각하면 도전, 그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저도 동아줄을 삼아서 꼭 네. 그렇게 해내시기를, 또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융합 전북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문성호입니다. 먼저 취임 1주년을 맞은 도지사님 축하드리고요. 한 1년간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엄청난 일을 해내오신 것 같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지방 특별자치도가 지정이 된 것과 또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신 것을 많이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해 전에 모 대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 하고 갑자기 처리한 아주 전라북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정치판에 항상 오르내리면서 제대로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느낌을 도민들은 많이 갖고 있고, 또한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걸음마 단계로 항상 가기 때문에 언제 될까 하는 우려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유례없이 7조라는 투자 유치를 걷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생각이 또 이렇습니다. 저 7조라는 그 투자가 제대로 이행이 될까? 또 만약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이 또 있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도민들은 생각을 해서 많은 7조라는 그 금액을 와도 가슴에 와닿지가 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건 뭐 한 2년 3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한번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라도 그 대책이라든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전북에 딱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전라북도가 기업하기가 좋은 곳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어요. 네. 예. 네. 아마 사장님의 염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투자 안 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막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적어도 도지사 취임하고 그 이후에 맺은 협약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만 협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투자 협약을 했다가 끝까지 투자를 하는 것의 이행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맺은 협약은 저는 95% 이상 간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대부분 새만금의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아요. 새만금으로 더 오겠다, 더 오겠다. 솔직히 지금 땅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줄 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협약해놓고 투자 이행 안 하면 다른 회사로 대체를 바로바로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2차 전지 업체들은 이미 언제까지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해야 돼요. 지금 그 납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공장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져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설사 만약에 안 되면 즉각 다른 회사로 대체해서 즉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대체할 생각이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 MOU 형태로 지금 네. 계약을 맺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해각서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해각서 했다가 예.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거나 그렇죠. 해외 시장이 안 좋거나 하면은 변경이 또 될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지금 도지사님의 설명대로라면 2차 전지 산업의 지금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네. 충분히 그 약속 이행이 가능하고 네. 또 지금 이후에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썼던 기업 네. 이외에도 지금 새만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이 충분히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대체가 가능하다. 네. 지금 그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예. 자,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 한 가지 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더 말씀을 잘 청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받겠습니다. 경제 영역의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 드신 분.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안군 백운면에서 살고 있는 권숙철입니다. 먼저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도민가의 대화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주에서 30년 동안 유통업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체를 5개 이상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뭐 5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유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를 보면 몸에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근데 앞으로 그 대기업체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나 생길 것이며 또 앞으로 그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생보다는 지금은 기업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도 우리 민생에 좀 치중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1년 동안 7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7조냐? 앞으로 3년 정도 후까지 7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길 텐데 7조를 투자하겠다는 기업으로부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당신들이 이걸 공장을 다 지면 몇 명이 필요하냐, 몇 명 뽑을래? 물어봤더니 약 6,0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앞으로 4년, 5년이 지나면 저는 분명히 6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 6천 명이면 저는 여기에 연관된 이미 전라북도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거기도 연관돼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하는 거는 창업 활성화예요. 우리 청년들, 많은 분들 아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전라북도가 창업을 위해서 마련한 돈이 펀드가 2천억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근데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8천억을 더해서 1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산업은행과 같이 1,200억짜리 펀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펀드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좀 과감하게 좀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분야는 좀 질문을 더 받고 싶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를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들이, 연관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첨단, 스마트, 세련된 뭐 이런 단어들과는 솔직히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과 그렇죠. 농업, 낙후 뭐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솔직히. 그래서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또 희망하고 가져가고 싶은 그 바라고 있는 전북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전북이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많은 산업 연구기관들이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 농생명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강점을 살려서 농생명, 바이오, 식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대한민국 1등 수도로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목표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살려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K푸드, K컬처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K컬처가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전라북도가 이거를 앞장서서 좀 리드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 저의 도지사 취임 이후부터 목표입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전통과 첨단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산업이 미래의 가장 큰 산업이라고 대한민국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2차 전지에 관해서 전라북도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우리 전라북도의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 뜻을 알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관해서 정말 이렇게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7월 2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게 꼭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뭐 저도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발표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저도 들려왔습니다. 참 속이 많이 탑니다. 그러실 것 뭐 같습니다. 당초에는 6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네. 이게 연기되고 하니까 저도 뭐 아주 뭐 이 지금 대책 회의를 거의 매일 해요, 저희가. 예. 근데 뭐 다이간 간절합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산업에 관한 말씀을 꺼내 주셨기 때문에 또 이어서 좀 질문을 이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전라북도가 농도 전북에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또 2차 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북의 산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디자인 기획회사를 8년째 운영하고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손일선입니다.
방금 이제 2차 전지의 특화단지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좋은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는 부분하고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그 포항하고 울산에서 벌써 이제 2차 전지를 좀 일찍이 선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게 유치가 됐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 오창이 가장 먼저 앞섰고요. 충북 오창, 그 다음 포항, 울산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이 세 군데는 한참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의 터가 통상 10,000평에서 20,000평, 아주 많은 데는 50,000평 정도 되는 공장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50,000평짜리, 100,000평짜리 공장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것도 바로 재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이 없어요. 다 다른 데는 다 차서. 이것이 저희에게 큰 기회가 된 겁니다. 2차 전지 기업이 바로 질 수 있는 50,000평짜리, 100,000평짜리 땅. 이거를 다행히 새만금이 빈 땅이 있어서 이거를 즉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로서는 큰 기회고, 또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 몇 개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년간은 100% 면제, 2년간은 50% 면제, 5년간 법인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새만금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2030년까지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공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RE100이라고 하는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RE100이 달성 가능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입니다. 네.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몇 개가 어우러지면서 새만금의 기업들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2차 전지가 주요 부품이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전해질, 분리막 이런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모든 소재가 골고루 소재업체들이 새만금에 다 포진되어 갖고 있어요. 이것이 새만금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 약점은 사실은 2차 전지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기관이 좀 부족한 것이 또 저희의 약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PT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제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은 포스텍이 있고, 울산은 유니스트가 있고, 오창은 카이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고급 인력이 양성이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키스트와 연구기관을 별도로 만들고, 카이스트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새만금에 2차 전지 대학원을 별도로 만들기로 지금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국가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인력 양성을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여러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것은 또 미래에 채우고, 또 저희의 강점인 확장 가능성,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겠다고 해도 땅이 없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 말까지 150만 평을 추가로 빨리 만들어서 그것도 공급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미 다른 시에서 이제 선점을 하고 있지만 후발주자로 달리는 것에 대한 조금 미흡함이나 두려움, 우려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전북이 미래 첨단 산업 육성 기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손 드신 거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 이종철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접했었는데 군산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었고 이게 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절반이 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이제 도 차원에서 뭐 화학물질 유출 뭐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런 분야의 그 기업 유치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다른 분야의 기업 유치는 어떻게 좀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아주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주신 그 질문은 이제 전북이 미래에 어떤 산업 구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2차 전지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화학 공장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오염물질 배출 사고 또 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최근에 일어난 사고는 다행히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시운전 과정에서 아주 소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그것을 빨리 저희가 알아보고 이제 그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데, 오염물질은 정말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 철저한 시공, 감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공장들이 없다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항상 환경 오염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앞으로 미래 산업인 2차 전지와 관련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면서도 환경 오염 문제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행히 군산 소방서에서 최근에 화학 119 구조대다 해가지고 올 5월에 별도로의 화학 구조대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8명이 화학 물질에 관해서 전담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주 신속하게 제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또 대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산업 부분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찬미입니다. 새만금 하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이 폐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원전 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새만금에서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그쵸. 질문을 하셨네요. 예. 제가 사실은 아까 새만금의 기업들을 유치할 때 저희가 아리백이 가능하다라고 선전하고 데려왔는데, 그렇죠. 아리백이라 하면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전력을 모두 다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는. 근데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만약에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든지 이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산자부가 발표를 했어요. 새만금 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7기가와트를 생산하겠다 했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늦어지거나 변경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근데 지금까지 5번 만났어요. 5번 만나는 것 중에 제가 3번을 대통령 앞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그 다음에 해상풍력 에너지단지 이런 거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정부 바뀌고 나서 사실 조금 뒷짐지는 경향이 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고, 다른 건 몰라도 이미 발표해서 정부가 하기로 한 것만큼은 약속을 꼭 지켜다오. 그래야지 기업들이 신뢰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와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된 건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저해가 되는 많은 요인들을 저희가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어쨌든 약간의 전 정부 지우기 성격도 있고 사실은 탄소 중립 2050이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가는 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 할 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 미래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바뀐다면 그 미래를 꿈꾸고 걱정하는 도민들로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 질문 수준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 나올 거라고? 아, 제가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상세하게 또 그렇죠. 알고 계시고 또 도민들께서 특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쪽집게처럼 쪽쪽 이렇게 잘 네.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도정에 관심이 많고 아 이것이 잘 돼야지 전북 경제가 살아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이런 거를 좀 꼭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고 네. 뭐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네. 성공하는 경험을 우리 전북에 주고 싶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네네. 꼭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괜찮으신가요? 소화하시기 괜찮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민들이 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남문시장에서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남문시장에서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들 많이 체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 또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고객들도 더 없으시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오르고 코로나 시대에 금리 장사들 안 돼서 다 대출해 주시는데 그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고 상환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들 다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은 더 힘듭니다. 이런 마트보다도. 그래서 어른들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오셔도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악순환인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재래시장이나 우리 청년들 어떻게 더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하러 학교에 가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줄은 게 눈에 보여요. 아무래도 진안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아이 출산도 어렵고 소아과도 없어서 아이들 양육할 때 많은 애를 먹었어요. 아이가 아플 때 전주까지 가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도 주민 최만입니다. 저는 74년도에 중학교 졸업을 마치고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진학을 갔다가 15년 전에 이도에 들어와 보니까 1993년도 서해 페리오 여객선 사고 이후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줘서 아주 주민들이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기에 맞는 대체 저수지가 없다 보니 부유물도 쌓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가뭄이 들면 물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대체 저수지를 꼭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저희 이도 주민 1,120명이 편안하게 물을 제때 먹을 수 있도록 꼭 대체 저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임병현입니다. 네, 제가 이 영농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째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다양한 좀 농업 정책들하고 그리고 그 스마트팜 그리고 기계화로 인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귀농이 최근 들어 좀 많아졌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특성상 자체적인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특별한 유통 채널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그리고 농산물 유통 플랫폼 그리고 농산물 유통 기업들하고의 연계 지원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제값받고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농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마을의 이장직을 맡고 있는 임병호입니다. 이곳은 청정지역이고 반딧불과 백두대간이 나는 등산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이 주민들이 그런 반딧불이나 백두대간의 규제 때문에 뭔가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집이라든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지사님께서는 좀 잘 관찰하셔서 마음 놓고 편히 농사를 짓고 외집 분들도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 수 있는 그런 부평마을을 만들 수 있으면 더욱더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북과 전북이 경계지입니다. 전라북도의 첫 대문이자 동쪽 해가 뜨는 곳입니다. 외집분들이 전라북도의 입구에 들어왔을 때 뭔가 여기는 전라북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는 뭔가 상징적인 뭔가 있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장님께서는 좀 더 생각해 주셔서 주민들이 뭔가 긍지를 갖고 얼마든지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 부평마을이나 무주군, 더 크게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수염이 멋지신 무주 이장님의 질문까지 총 5분의 현장 질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다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네, 짧게라도 적었어요. 예, 답변을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남부시장 그 최정환님 그 금리가 상승돼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그 1년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을 약 3,850억 정도를 연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850억에 관해서는 요즘 금리가 한 6%, 7% 하거든요. 근데 2%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이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 2차를 우리가 좀 보전을 해줘요. 도청에서 이게 1년에 약 13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올바른 자리에다가 지나친 경쟁이 안 되고 장사가 잘 되도록 창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둘째, 진안의 그 새아이 어머니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진안에서 이렇게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진안에 산부인과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진안 의료원에 저희가 소아청소년과는 거기에 원래 근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을 저희가 모셔서 1년에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분들을 거기서 근무를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진안군에서 소아청소년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외에 지금 남원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남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에서 애를 낳는 경우에 산후조리원을 비싼 돈을 주지 않고 공공산후조리원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산후조리원을 건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위도에 계신 분, 제가 선거 때 위도와 저기 부평마을을 방문했어요. 양쪽을. 왜냐하면 동쪽 끝, 서쪽 끝이다 해가지고 네. 양쪽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또 희한하게 거기를 인터뷰를 했네요. 위도는
저수지가 있는데 지난번 가뭄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정을 5개를 파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조를 꼭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방울토마토 아까 만드신 청년농, 제가 청년농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육성하겠다 제가 목표를 내세웠어요. 제 임기 끝날 때까지 3,000명을 만들겠다 라고 했고, 이 청년들, 그러면 청년들이 가서 농사를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우리가 만들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서 수확된 것들을 소위 뭐 롯데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또 CU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금 알선하는 일까지도 하고 있다. 네. 그 유통의 어려움 겪으셨기 때문에 해답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과 납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고요. 부평마을은 제가 그때 가봤더니 1년 전에 가봤더니 반딧불 청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가 그렇게 지정되는 통에 뭐 주택을 새로 짓거나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반딧불 지정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반딧불이 없다는 거예요. 반딧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해제가 안 돼서 너무 불편을 겪으니 이걸 고쳐줘라 라고 하는 그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제가 듣기로 올해 하반기인가 내년부터 그걸 다시 재심사를 하고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외지에서도 그 지역에 와서 집 짓고 같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가 경북하고 김천하고 무주가 붙어 있는데, 김천 쪽은 전라북도 넘어갈 때 상징물이 괜찮은데 경북에서 전북으로 넘어올 때는 상징물이 좀 왜소해서 자존심 상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 답변을 꼼꼼하게 챙겨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 지금 뭐 굉장히 질문이 많아가지고 달려오고 있는데 그냥 짧게 잠깐 긴장 푸시라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이 진행하려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도지사님이 출생의 비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건 아니고 리어카에서 태어나실 뻔 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옛날에 시골에 이제 짐 이동하려고 리어커 많이 끌잖아요. 농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군산 시내에 채소를 팔러 가셨다가 채소를 소매하시는 동에 이제 진통을 겪으셨고, 제가 저희 집에 아들만 6인데 제가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애가 나올 모양이다 하고 있는데 참았는데 이제 버스에서 내렸는데 소위 양수가 터져가지고 힘든 상황이어서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리어커를 빌려서 거기에 담요 깔고 어머니를 태우고 이제 그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리어커에서 날 뻔 알았는데 그게 다행히 집에 도착해서 방 안에서 났습니다. 리어커에서 그 출생하셨어도 굉장한 스토리가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셨군요. 요즘에 이제 도지사님이 뭐 상당히 바쁘셔서 여기저기 뭐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 2차 전지, 새만금, 도전 경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새만금은 사실 전북 도민들에게는 애증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새만금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제 뒤쪽에.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온 한준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하면 새만금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새만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된다고 하는데 혹시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일사천리로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 공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새만금이 여러분들 요즘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SOC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공항, 철도, 항만, 내부 도로 이런 것들이
SOC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도로망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 6월 말에 처음으로 내부 간선도로가 완공이 됐어요. 차를 타고 새만금 내부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기업인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새만금의 정말 이 넓은 광활함을 느끼면서 야, 여기 앞으로 대한민국 기회의 땅이 되겠구나. 기업인들을 자극하고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공항도 그동안 한 해 안 한 해 이거 가지고 저희가 20년 동안 터덕거렸는데 이제 드디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설계자를 입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9월까지 설계자 입찰하고 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텐데 이제 공항이라고 하는 건 절대 공기라는 게 있어요. 땅을 매립을 하면 이거 땅이 다져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행정 절차를 간소하게 하더라도 28년 말 정도에 개항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외에 몇 개의 철도, 공항 뿐만 아니라 이 항만도 당초 예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항만, 신공항 뭐 이런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시겠다. 예, 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주실까요? 네, 저기 뒤에 계신 분. 예, 저는 전주 만성동에 사는 오상엽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것은 지금 김제, 부안, 군산 이 관할권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서로 갈등이 심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한 가정도 집안이 시끄러우면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앞으로 새만금의 예산 문제라든지 또 새만금의 개발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관할권 둘러싼 갈등 문제. 네, 예. 이 관할권 갈등이 심해지면 이로 인해서 새만금 전체의 개발이 늦어질까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도지사로서 세 개의 시장 군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관할권 다툼은 잠시 좀 접어두고 특별행정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할 것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또 오래 해묵은 과제이다 보니 좀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혜로운 해결 방안이 꼭 나올 수 있기를, 예, 상생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만금 관련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우정입니다. 저는 관광에 관심이 많은데 새만금을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세계적인 곳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즈니랜드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관광 쪽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공약을 했죠. 새만금에 무슨 산업체만 들어오면 안 되고 예. 관광 레저 단지가 분명히 굉장히 많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관광 레저 테마파크, 분야로 예. 채워야 되는데 테마파크로 유치하겠다라고 제가 공약을 했고 이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저도 몇 개의 기업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항과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9년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개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계산하면
25년도까지는 적어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26년부터 3년 내지 4년간 공사를 해야지만이 이제 공항 개항에 맞춰서 테마파크도 개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파크가 이제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디즈니도 있고 뭐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매력적인 투자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또 과제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에 정말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제주와 세종 그리고 강원도에 이어서 4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작년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한 128년 정도 사용했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게 역사가 뭐 변화되는 것과 맞먹는.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질문을 우리 도민들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손을 바로 저 앞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지사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주에서 홍보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김천봉입니다. 제 직업상 지사님 채널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단체장님들보다 좋아요하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왜 특별자치도를 진행해 오셨는지 하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게 특별해지는지 네, 진짜 궁금합니다. 핵심입니다. 네.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봐서 대한민국에서 꼴등입니다. 1인당 소득에 있어서 제가 문화나 개개인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훨씬 더 잠재적인 능력이 있지만 전라북도 전체 도세를 봤을 때 1인당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꼴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도가 하지 않는 특별한 뭔가를 우리가 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권한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특별할 거냐? 저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로 몇 개의 분야를 꼽은 것은 농생명, 산업, 바이오, 아까 식품, 문화관광 이거는 전통적으로 얘기했고요. 전라북도가 그동안 계속 해온 것은 탄소산업하고 수소산업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특례를 받아서 여기에 특례가 되면은 새로운 기술들을 여기서 시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2차 전지 또 방위 산업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특례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또 국제학교 내지는 K-팝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좀 여기다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네. 간판만 특별한 게 아니라 내용이 알차고 특별한 전북만이 가진 그 특별한 특례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앞으로 비전을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특례 규정들이 이번에 법에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하면 저희가 2040년까지 지금 전라북도 인구의 적어도 10% 이상은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저기 검정색 셔츠 입으신 분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박경돈입니다. 지사님 일단 1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내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되면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도지사는 좀 편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되면 저희 도민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답변이 가능하신지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 특자도가 되면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도지사는 좀 편하다. 이런 말씀은 그거는 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자도 하느라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특자도만 공무원이 40명이 거기 들어가요. 그럼 40명을 새로 따로 내려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있는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라북도 도청에 이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최근 1년 동안 인쇄용지를 납품한 전체 양이 그 전 1년보다 30%가 늘었다. 그게 그 말씀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런 건 그 굉장히 이야기죠? 중요한 지표죠. 예. 네, 그만큼 지금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특자도 안 하면 편하죠. 저희가 지금 232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거를 올 연말 국회까지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각 조항 하나하나마다 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거를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주십시오. 이거 회의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도지사도 장관 만나야지, 차관 만나야지,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이거를 왜 특례로 전라북도에 가져와야 되는지를 전부 설명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 사실 큰 품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그리고 일이 진짜 그만큼 더 특례가 생기면 일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공무원 수는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7개 지자체가 함부로 인원을 못 늘리도록 전체 당신들 전라북도는 1년에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얼마입니다. 예를 들면은 5천억이다. 그럼 5천억 범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특자도가 된다고 해서 늘려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저희가 맘대로 늘릴 수는 없다. 다만 특자도가 되면서 제가 요구한 거는 자 좋다. 우리가 5천억은 지킬 테니 그 안에서 사람을 뽑고 직급을 달리하는 거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좀 달라라고 지금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소위 특별자치조직권인데 그것도 행안부에서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특별자치도만큼은 도지사가 좀 권한을 가지고 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좀 달라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죠. 예. 특자도 되면 도지사 편하신다더라. 이 말에 굉장히 억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기요. 예. 네, 저기 손을 이제 세 번째 들어가지고 아, 다행히 그러십니까? 채택돼서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전북 군산 인피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배종문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 저희 그 중소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또 특별한 게 또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첨단 산업이 어딘가에서는 기술화되고 산업화가 되고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못하는 그런 기술과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개를 찍어가지고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시험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3년간 한시법으로 전라북도에서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늘리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안 되면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정해지면 저희가 그런 새로운 사업, 전라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시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북만의 특별하고 빛나는 그런 차별화된 안들이 잘 반영이 되고 또 법제화까지 순탄하게 이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오늘 이 행사 진행하러 오기 전에 이제 사전 질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도지사님 이 개인의 어떤 일상? 이런 거에도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도지사가 어떻게 사는가, 뭐 먹고 사는가 나하고 특별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궁금하실 텐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상생활은 거의 그게 뭐. 이제 예전에는 우리 유명인들 뭐 셀럽들을 보면은 신비주의 전략이 먹혔는데 요즘은 좀 그 전략이 먹히지 않고 굉장히 진솔하게 소탈한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도청 앞에 아파트 32평 아파트 얻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40층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요. 깜짝깜짝 놀래요. 예. 도지사님? 하면서 우리 주민이었구나 네네. 이러면서. 예. 제가 40층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집 살고 있구나 하면서 안도하시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가 관사를 반납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똑같이 여러분과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열정하면 또 김관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스케줄이 거의 아이돌급 수준이시던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혼자는 또 하실 수 없으시니까 같이 도와주시는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참모들이 좀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좀 뭐 힘들어 하겠죠. 저는 분명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힘들지만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제가 대해주려고 좀 노력하고 네. 제가 국회에서 8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어요. 그러면 8년 동안 저를 운전하신 분이 한 분이 운전했는데 예. 그분은 5시 50분 뒤면 매일 저를 데리러 와야 되는데 8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김관영이는 내가 운전할 만하다 네. 라고 느끼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6시는 아니고 8시에 출근하는데 훨씬 일정이 많아지고 바쁘지만 뭐 가능하면 제가 주말에는 제가 직접 운전하려고 합니다. 네. 지사님은 그래도 내가 직원들에게 이 정도는 잘해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나중에 당사자분들에게 꼭 한번 정말 그런지 속마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많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지사님의 일상과 관련된 질문 그래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똑같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서 청년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장민지입니다. 취임 1년 만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혹시 도지사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김지사 제발 전주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싸움 좀 하지 마. 이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제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냅니다. 협약도 많이 했어요. 예. 또 전주시장, 완주 군수님, 도지사 3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 국회, 또 여야 이런 상대방과 협치를 제도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몇 가지의 성과인데 아까 뭐 하이퍼튜브 작년에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8월 4일 날 하이퍼튜브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도지사로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PT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PT를 4번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PT맨이 돼버렸어요. PT맨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공무원들이 내라. PT는 도지사가 한다. 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이퍼튜브 사업하고 이번에 또 뭐 최근에 했던 LG화학 인수하는 과정,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그 쌍둥이 빌딩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업 유치로 결실을 맺으면서 참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협치와 열정 이렇게 두 단어로 저는 정리가 되는데 뭐 이외에도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는 이것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좀 후회할 만한 그런 얘기 하나 정도 제가 말씀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1등 경험이 좀 부족해요. 전라북도가. 저는 17개 지자체에서 참 1등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 1등 했어요. 네, 도정을 평가했는데 도정을 90개 분야를 평가해서 그 달성도를 쭉 평가했는데 전라북도가 90개 중에 88개에서 다 달성이 돼가지고 예. 달성률을 대한민국 1등 한번 했어요. 예, 이 말씀 안 하고 가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네.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잘 챙겨준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한테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기회 드리길 잘했죠? 고맙습니다. 자,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한 20, 3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김부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시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지사님부터 해서 전라북도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정치인들은 선거 전에 공약을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면은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방 소멸시대, 지방 경제가 어렵다. 특히 또 젊은이들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북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발전이 잘 되면 정치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는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은 국회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민이 뽑은 14개 시군의 국회의원 10분은 현재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에 총선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내년도 총선에 꼭 이런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민감한 질문이네요. 네, 그러나 그러나 답변하실 거죠? 네, 네. 예. 이 정치권이 좀 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생각을 정치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도 행정인으로서 70%, 정치인으로서 30% 정도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선출될 국회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분들이 누구신지를 우리 도민들께서 심각하게 잘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가장 일 잘하실 분들을 꼭 내년에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보니까요. 굉장히 정말 200분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도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지시나요? 네, 뭐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수시로 또 청년정책과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청년과 교육 그리고 다문화 정책에 관한 질문들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먼저 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25살 배지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도지사님께서 가장 고심하셨을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청년들의 지방 이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님만의 대책에 관련된 고견을 좀 여쭙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쓸만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서 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청년들이 사실 수도권 로망이라는 게 좀 있어요. 문화, 교육 이런 면에서 수도권이 여기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서울 생활 35년 한 사람으로서 문화에 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 교육은 좀 보완할 게 있습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죠.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손을 드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이 나눠져 있어서 둘의 협치가 중요한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교육청과 협치를 잘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감소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학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권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이주 계획을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학력 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별한 활동들이 보장되어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거주 이유를 줘야 될 것인데 실은 이 부분들이 교육청과 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역에 진학하는 사람 이외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들의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취직할 수 있는 여건. 또 지금은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협력을 해야지만이 대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미리 연구를 하고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시켜서 취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최근의 RIS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산업체와 대학교가 연관해서 같이 힘을 모아라. 과거에는 이 RIS 사업을 1년에 400억씩 5년간 약 2천억 원을 대학교에다 주어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 전라북도가 시범지역으로 돼서 제가 받아요. 도지사가. 도청에서 받아서 1년에 400억 원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면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연구를 대학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 돈을 지원하고 산업체에서 취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대학교에다가 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저희가 지금 400억씩을 5년에 걸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의 소멸위기, 대학생들의 소멸위기를 막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문화 지원 정책 관련된 질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도지사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전주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나르기자 헌입니다. 다문화 가정으로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다양한 이주 여성들, 이주민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도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도지사님이 그거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만들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 결혼해 와서 살고 있는 이 여성이 약 12,0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나머지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적 취득하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여기에 결혼해 와고 사는 사람들은 국적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특히 뭐 여기서 초중고 검정고시라든가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문화 여기 2세들이 제대로 교육을 해서 2세들과 여기 결혼해 와서 온 분하고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이 아기가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혼해 왔고 사는 사람 중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1대1로 전부 매치를 시켜가지고 멘토, 멘티 역할을 해서 성공적인 결혼 이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초반보다도 훨씬 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좀만 더 받아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유 질문으로 그 영역을 넓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는 청년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식지의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한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고 질문과 부탁을 겸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신문기사를 참조한 것이라서 세부적인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2017년 전라북도의 예산은 6조 2,535억 원, 23년인 올해는 9조 8,618억 원으로 봤습니다.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청의 도정 소식지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제작 부수의 차이는 조금 생겼지만 2017년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분만큼이라도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관련해서 내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요. 저와 같은 청년 예술인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 울산 동구 거제시의 사례를 보면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혹시 지사님께서도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 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정 소식지 예산 물가 상승분에 관해서는 그 단가를 잘 확인해서 그 검토하겠고요. 청년 예술인 지원에 관해서는 금방 울산 동구의 사례를 저희가 잘 분석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맨 뒷자리에 계신 여성분 계속 손을 드셨는데 제가 이제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고시 3관왕 스펙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꿈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난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 아니요. 교과서만 봤다. 이런 말씀 말고. 사람들이 저한테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뭐 고시 상관왕 한 건 맞는데 저 사람 머리가 천재여서 뭐 시험만 보면 합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무려 6번 떨어졌어요. 그런가요? 6년을 물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제가 계속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실패는 정말로 성공의 어머니 에디슨이 얘기했는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실패했을 때 거기서 교훈만 찾으면 또 다른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공부 사람들이 저한테 방법론을 많이 물어봐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 하나는 좀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워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 관리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30분을 공부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어우러지면 충분히
뭐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응원의 말씀 한 우리 말씀 청년들 힘들지만 자신감 잃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때로는 자기가 계획한 것대로 안 돼서 굉장히 슬플 때가 있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가장 잘 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꼭 묵묵히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도지사님은 지금의 김관영의 이 모습을 혹시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뭐 어렸을 때 제가 모내기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네.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든가 도지사까지는 생각 못했죠. 공부도 잘하셨지만 오락부장을 뭐 담당하다시피 네네, 하셔서 네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예. 단장은 별로 많이 안 했어도 오락부장은 그러니까요. 그거 매년 했죠. 그래서 그 흥을 지금은 어떻게 주체하고 계신지. 근데 흥이 지금은 일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기뻐요. 그리고 약간 워크홀릭인데 일을 해나가고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저를 계속 유지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주로 잠자고 뭐 음악 듣고 뭐 그렇게 하죠. 예. 오락부장 김관영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풀 방법이 별로. 네네. 2차 전지처럼 끊임없이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김관영 도지사의 모습을 오늘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다 소화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도민과의 대화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도지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오늘 정말 솔직한 질문, 뭐 제가 솔직하게 이제 대답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도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신 분들, 우리 도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합니다만은 또 부족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한 것보다도 부족한 것, 앞으로 더 채워야 될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성찰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서 대표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도정에 꼭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 도민들이 참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쵸.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까지 사실 해주신 말씀이 우리 도민들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셨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취임 1주년 도민과의 대화의 자리이니만큼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1년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그런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도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더 자주 또 더 가까이 가서 소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전북을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관영 도지사 취임 1주년 도민과의 대화였습니다.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힘찬 발걸음과 비상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Let's do it.